자, 이제 두 분의 전문가 또 나와 있습니다.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입니다. 어서 들어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앞서 이슈를 짚어주는데 이슈 킥을 해봐야 되죠. 날려봐야 되는데 오픈 AI가 의료용 챗 GPT 개발에 검토하고 있다.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일 거예요. AI가 뭐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자 발전하는 건데 뭐 인간이 또 수명 연장의 꿈은 늘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렇습니다. 근데 뭐 샘 올트만이 방한한 효과 사실은 투자금 받으려고 온 것 같은데.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죠. 예. 네, 스타게이트가 이제 우리 돈으로 700조 원 가량 되잖아요. 700한 5천억 네, 달러니까 뭐 700 한 40조 원, 뭐 20조 원이니까 아직도 빈자리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. 티켓 끊어서 들어와라. 이거 우리가 지금 뭐 돈 내고 들어가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좋죠. 그렇죠. 좋은데 일단 저는 그 스타게이트에 참여하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. 일단 뭐 지금 샘 알트만 입장에서는 오픈 AI는 지금 챗 GPT 이외에는 사실은 별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데처럼 뭐 그 SNS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생산 기반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.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연구만 했던 어떻게 보면 리서치 기업에서 지금 뭔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사항들이 많은 거고요.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의료 AI용 뭐 챗 GPT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고 이런 걸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. 얘기를 한 거 언급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유닛을 비롯해서 이런 이제 그 AI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 네. 재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중인데 그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뭐 지금 샘 얼트만 효과로 오늘 조금 더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얘기했던 청사진들 미국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루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 외에 이제 보면 뭐 뷰노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 진단 쪽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고 JLK 같은 경우는 이제 뇌졸중에 특화된 회사로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. 네. 딥노이드 같은 경우 동남아 쪽으로 좀 잘하고 있는데 딥노이드는 뭐 다른 것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 여전히 의료 AI에 대한 관심은 이제 여전히 높다. 그리고 전 올해부터 돈을 좀 매출이 좀 나오지 않겠나. 이익은 안 나오더라도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샘 알트만 효과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공교롭게 또 우리하고는 특수성이 어떻게 보면 맞아 들어갔다고 해야 될까요? 의료 대란, 뭐 의료 인력, 뭐 논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까지는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뭐 산업 현장도 그렇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로봇이 대체한다? 의료용 로봇 이것도 지금 이슈잖아요. 네. 뭐 뇌수술 로봇 실제 병원 가보시면 요즘 수술들이 개복을 하는 것보다 이제 이 구멍 관상 이 뭐라죠?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. 네. 하여튼 구멍 들어가고 구멍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하여튼 이 개복이나 이렇게 절개하지 않고 뚫어서 하는 수술들이 많아요. 네. 지금 본다고 했을 때도 뭐 코로나에 의한 좀 시작이었지만 그 전에 이제 임플란트 쪽으로 봤을 때도 일반적인 절개가 아니라 우선 추적을 하면서 그 절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게 그렇죠. 호응을 좀 받았던 상황에서 의료 AI 쪽에서의 관심이 좀 뜨거웠던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약간의 좀 AI 쪽에서의 기술력이 너무 좀 앞서 나가서 의료까지 접목시키면서 이 부분이 관련 기업들이 매출이 연결시키는 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건 맞아요. 그냥 네. 의료 쪽과 연결을 시켜서 다른 산업과 대비해서는 이 실적 연결시키는 시간이 좀 걸렸기 때문에 우선 2023년 정도에는 주가가 좀 의료 AI 쪽이 반짝했다가 거의 한 1년 이상 주가가 이제 매출의 가시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좀 많이 흘려내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이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적자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적자 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하나둘씩 좀 확인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의료 AI 쪽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좀 옥석 가리기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주가 좀 많이 떨어졌던 상태에서는
이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이 뭐 의료 AI 바이오 AI 뭐 의료 여러 가지 용어들은 있지만 분야도 되게 나눠져 있잖아요. 그렇죠. 네. 앞서 이제 이건희 대표도 얘기했지만 진단의학 쪽은 영상 판독. 네. 그러려면 영상의 기술도 좀 더 세밀해져야 될 거고 그것을 이제 판독하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. 지금 적자를 보는 것은 사실 판독 기술이 떨어져 있는 AI가 아니라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. 왜냐하면 그 개인 정보라는 것도 있고 의료기관과의 또 이해 상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일 테고 자 중간에 말 끊어 죄송해요. 네, 그렇기 그다음에 때문에 신약 개발도 있을 거고. 네, 말씀하셨듯이 분야가 굉장히 좀 나눠져 있긴 해요. 지금 현재 뭐 딥노이드도 그렇고 루니드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도 있긴 하지만 뭐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플랫폼 쪽 또 엔비디아와 좀 연결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고 루닛 같은 경우에도 뭐 진단 쪽에서의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섹터를 나누는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. 이 기업들 자체가 이제 좀 시작이다. 네. 라는 느낌은 굉장히 좀 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섹터에서의 가장 탑픽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본다고 했을 때도 이 샘 얼트만에 대한 효과 때문에 종목들이 가는 종목들도 이제는 그 전보다는 좀 줄어든 모습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관련 이 섹터에서의 가장 좀 탑픽 종목을 일단은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네. 플랫폼 쪽은 뭐 딥노이드, 뭐 영상 쪽, 뭐 루닛 뭐 이런 기업들을 주가가 좀 연속성이 있는 부분을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. 이슈가 등장하고 뭐 세간에 관심이 쏠려 있으면 시세는 저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뭐 보유자 입장에서야 좋죠. 그러면 이제 없는 비보유자는 저거를 어떻게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고 그러면 저 다음에 관심사는 어디로 이동할까?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추론을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예상을 하면 사실 안 되는 영역이긴 한데 그래도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럼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었지만 이제 고령화가 되면은 또 뭐 치매, 알츠하이머 거기에 AI 기술의 접목 뭐 이렇게 또 스토리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싶기도 한데 너무 앞서 나갔을까요?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네.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좀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의료 AI 관련된 기업 중에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뭐 루닛이나 뭐 JLK나 이제 딥노이드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진단이라든지 바이오마커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 을 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저는 초기는 이런 이제 영상 진단 쪽이 아마 강할 겁니다. 네. 우리나라 기업이 왜 그러면 미국이 훨씬 더 이런 거 잘하지 않을까? 근데 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가서 잘 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 경기 인구가 한 2,500만 가까이 되잖아요. 근데 주요 대학병원들이 다 서울 근처에 다 몰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연구할 때 굉장히 편하다. 그래서 자료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대한 의료용 자료들 진단하려면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자료를 수집하기 굉장히 어렵고요. 개인 정보라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이제 데이터들을 우리나라에서 잘 학습을 해서 국내 병원에 이미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또 미국 가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미국도 지금 거점 병원들이나 이런 것들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초창기는 진단 시장이 아마 좀 빠를 겁니다. 왜냐하면 결국에는 의료 비용을 낮추려면 진단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. 그렇죠. 예, 시행착오라는 게 그렇죠. 줄어야죠. 아까 치과 부분도 있는데 뭐 일단 째봅시다 이래 버리면은 그렇죠. 뭐 그건 답이 안 나오잖아요. 일단은 뭐-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. 예, 일단 열어보고 뭐 네. 이제 확인하고 엑스레이 찍어서는 모르니까. 근데 이제 영상 판독 기술도 이제 훨씬 더 이제 AI가 좋게 만들어주고 빠르게 만들어주고 이제 시간과의 다툼이 있는 그런 질병들 특히 뭐 뇌졸중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겠죠. 많죠. 뇌 질환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런 네. 부분들을 지금 일단 집중해서 돈이 되는 쪽으로 먼저 하고 있는 걸 같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 뭐 신약을 개발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텐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신약 개발하려면 지금 우리나라 GPU 몇 장 없다고 얘기하잖아요. AI GPU가. 네. 그럼 GPU가 그렇죠. 예.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에다가 HBM은 주고 있지만 엔비디아 칩은 안 사고 있잖아요.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
오히려 미국의 기업들이 그런 데서는 신약 물질을 발견하거나 하는 쪽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지금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쪽으로 가려면 그래도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진단 쪽 오히려 루닛, 뭐 뷰노, JLK 이런 종목 보시는 게 네.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세를 그냥 보고 시장 매매에 집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탑을 정해야 될 텐데 두 분은 선택을 어떻게 하겠어요? 이성훈 차장은 저도 이제 그 관련돼서 앞서서 탑픽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네.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다 성장주긴 해요. 네. 성장주긴 하고, 근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단 지금은 실적이, 그러니까 본업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잘 나와야 지금 현재 의료 AI 쪽에서는 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어떤 실적과 그리고 어떤 본업 쪽에서의 현금 창출 능력이 좀 있는 기업들,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접목된 기업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, 그렇기 때문에 셀바스 헬스케어를 셀바스 헬스케어, 네, 우선 셀바스 AI도 있고 네네.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뭐 아큐브나 이 영상이나 이런 AI 쪽에서의 많이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근데 일단은 채성분 분석기나 이쪽에서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우선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재무 현금 상태가 좋은 기업들을 좀 추리면서 좀 안전하게 좀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그리고 뭐 루닛이나 뭐 이런 부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유동성이 좀 가장 또 강하게 몰릴 거예요. 말씀드렸듯이 이 섹터에서 가장 최고에 있는 탑픽 종목 이렇게 좀 추려서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. 네. 셀바스 헬스케어를 그래도 시장 이슈의 킥으로 정하셨고 이성훈 차장은 이건희 대표는 정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일단 뭐 루닛도 되게 좋아 보이고 지금 현재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은 이제 또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. 그래서 좀 덜 오른 종목 중에 JLK를 좀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이 회사는 제가 직접 가보기도 했고 했는데 JLK는 의료 AI 관련주 중에 뇌졸중 진단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고 뇌졸중도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11개에서 12개 정도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이미 국내에 한 220여 개, 그러니까 210개죠. 병원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CT나 우리 MRI를 찍잖아요. 가면 그 기기랑 연동을 시켜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면 이제 어느 제조사든지 다 연동이 가능하게 지금 다 세팅은 되어 있다. 그래서 지금 미국 진출을 이미 했고요. 미국에서도 지금 이 12개 솔루션 관련돼서 하나하나씩 FDA 허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 올해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의 이제 거점 병원들 정해서 지금 이걸 계속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미국도 이제 결국엔 이제 확장을 해 나갈 텐데 이거 국내에서 만약에 뇌졸중 MRI 관련돼서 이런 촬영을 하면 JLK가 이걸 판독해 주는 걸 하면 건당 18,100원 받습니다. 네, 미국 가면 지금 환율이 더 올랐으니까 한 120만 원 정도. 네, 미국은 또 의료 수가가 우리보다는 비싼 걸로 알고 있고. 제가 공부했을 때 1,040불이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지금 한 150만 원? 150만 원 정도. 네, 예, 이상이네. 1회에 15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뇌졸중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진단 받으신 분들은 3개월, 6개월 단위로 계속 받으셔야 돼요. 예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수익이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지금 정도 자리, 지금 최근에 뭐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바닥을 잘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보실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이건희 대표는 두 분 성함이 좀 네. 네, 같은 시라. 그러니까 네. 하여튼 이건희 대표는 탑픽으로 JLK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슈는 넘어가고 두 번째 이슈 킥으로 가볼까요? 또다시 등장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뭐 주식시장, 자본시장에서는 계속 얘기거리인데 특히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나마 운하 얘기가 있었고 그린란드, 이번에 또 가자지구, 중동에다가 또 영토를 확장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까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찌됐건 그러면 이제 종전을 빨리 이제 서두르고 거기에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재건 관련된 이슈를 또 툭 던져놨습니다. 자, 이것도 풀어볼까요?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뭔가 현실적이 있다라기보다는 들어도 이게 뭐지? 이렇게 하는 발언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거의 대부분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고 있고요.
미국 국민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하는 거죠, 먼저. 네. 예, 뭐 지금 캐나다를 우리나라 뭐 한 개 주로 편입하겠다. 51번째 주로. 예. 그 외에 이제 뭐 그린란드를 뭐 가져오겠다. 덴마크 히토류 땅인데. 때문에. 예. 근데 이제 그게 크게 질러놓고 이제 뭐 덴마크와 협상을 하든 캐나다와 협상을 하든 뭔가를 하는 상황인데 이제 뭐 가자까지 본인이 알아서 하고 네. 거기 한 200만 명 사는데 그분들을 딴 데 뭐 이집트라든지 요르단으로 보내겠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가겠습니까? 안 가죠. 현실적으로는 예, 조금 예. 동떨어진 얘기다. 현실적으로 는 불가능한 얘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면 고맙죠, 사실은.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지 기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유대인 계열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좋아할 얘기를 한 겁니다.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종전 얘기도 또 하고 있죠,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돼서.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 되기 전부터 되자마자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건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서로 이익이 맞아야 그게 합의가 돼야 정전이 될 텐데 네. 그걸 뭐 지금 만나서 정상 간의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가능은 하죠. 항상 불가능한 네. 건 없으니까. 근데 문제는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. 네. 예, 그럼 결국에 미국이 돈을 대주느냐 안 대주느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돈을 대줘서 전쟁이 이어지든 아니면 뭐 러시아의 영토를 다 인정하고 젤렌스키도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하거든요. 지금 사실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. 그럼 이러면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뉴스에 오늘 재건주들이 반응하는 거는 그냥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그러니까 약간 핫한 스팟으로 조금 이슈가 되는 거지. 네, 막 순간 연결되는 거는 좀 제한적일 거다. 이렇게 보시는군요. 이성훈 차장은요? 사실 우선 이 주식시장에서 정치적인 걸 이제 끌어들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왜냐면 네.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. 뭐 그렇죠. 다루기도 어렵고 잘못 다루면은 뭐라고 하시니까. 저 우선 뭐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임기는 종료됐잖아요. 임기 종료됐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이 전쟁을 빌미로 다시 한번 이제 대권에 도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어떤 종전과 휴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자국 보호에 대한 뭐 히토리를 요구하는 걸 봤을 때도 참 좀 약간 좀 얄밉기도 한데 뭐 근데 뭐 자국의 어딨었죠? 이익을 우선하는 자국민을 최우선하는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는 이제 상대 나라잖아요. 미국이 뭐 우리나라는 아니니까. 네. 근데 어찌 보면은 참 부럽다. 항상 부러우죠. 우리. 미국 대통령이가 가능한 거죠, 사실. 네, 뭐 종전이 근데 쉬울 거라. 뭐 종전이- 어탕이 어렵겠죠. 네. 종전이. 근데 뭔가 하여튼 원하는 바를 매칭시켜서 전쟁이 길어지는 거는 서로가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물론 군수업체가 그걸 계속 뭐 좋아한다? 그것도 말이 안 될 거고 여론도 그럴 거고 어떤 종전에 대한 가시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. 그래서 계속 이어간다면 근데 뭐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반응을 좀 먼저 하는 그런 상황인데, 근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린 종전이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오늘 이슈로 다루고 있는 이 재건주들은 그 전에 이제 테마로만 좀 생각을 했던 네.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, 근데 역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종목들도 그 전만큼의 종목들이 다 가고 있지는 않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대건에 대한 부분이 테마가 아니라 이 재건이 만약에 되는 상황으로 연결됐을 때 실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옥석 가리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전진건설 로봇이 네. 굉장히 뭐 70%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다른 보여주는데, 이슈는 아니고 근데 이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가 그 전에 로봇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? 로봇으로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좀 있긴 한데, 네. 근데 이제 그 재건사업 그때 그 터키 쪽, 튀르키예 쪽에서 대진 나왔을 때도 이 전진건설 로봇이 터키 쪽에서 500억의 매출을 달성한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이라기보다도 이 도로나 교량 쪽에서의 매출을 보여주었는데, 그만큼 이제 로봇이라는 것보다도 이 본격적인 재건 사업이 구축이 됐을 때, 근데 이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. 네.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는 설랑설레하는 부분이지만 그 전에로 봤을 때도 실적이 입증될 만한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 됐을 때 실적이 될 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기업들은 과감하게 또 매수에 대한 관점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아직은 네. 테마지만은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바뀌는 기업들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
무슨 말 저기 보면 종전은 사실 모르겠고 재건이라는 게 꼭 우리나라가 다 가서 재건을 다 하는 거 독점하는 건 아니잖아요. 제가 이게 가장 화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만든 이슈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네. 트레이딩만 하시면 되는데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펌프카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PER이 어제 주가로 기준으로 한 작년 실적 대비 네. 실적은 좋은 회사입니다. 근데 17배가 넘어요. PR이. 예. 근데 건설기계 만드는 회사가 17배 넘는 건 사실 좀 너무 과하게 올라간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정전이 되면 모든 건설기기와 건설회사와 토목회사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죠. 네. 그럼 돈은 미국이 다 됐는데 네. 우리나라한테 뭐 일부 이권을 참여할 수 있죠. 일부 또 참여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권을 다 줄 가능성은 거의 없죠. 우크라이나에 또 우리가 이제 비전략적인 지원 뭐라 그러지? 그 군수 뭐 쪽- 포탄 좀 우회해서 돌려준 네. 준 거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일단 예전에 우리가 이라크에 참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재건에 거의 참여를 못했고요. 네. 또 하나가 이제 종전이라는 게 지금 뭐 두 수장이 만나면 금방 될 것 같고 뭐 트럼프가 돈 안 주면 금방 될 것 같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드러나듯이 1951년도에 한국전쟁 휴전협정이 들어가서 거의 뭐 2년 걸렸습니다. 네네네. 예, 그러니까 그만큼 정전이나 휴전이라는 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권들을 다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6개월에 끝날지 1년 뒤에 끝날지 2년 뒤에 끝날지 모른다. 오케이. 예,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테마성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테마성으로 제한 접근한다면 어떤 기업? 그나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. 그냥 건설 기계가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포크레인 잘 만들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HD 현대 건설 기계는 건설 기계라든지 HD 뭐 두산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은 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그거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다운되어 있죠, 전 세계가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좀 먼저 돌겠죠. 그래서 이 수요는 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이성웅 차장은 탑픽을 정하실 생각입니까? 그래도 뭐 저도 HD 현대 건설기계. 똑같이? 네, 왜냐면 앞서서 이제 관련된 전진건설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 많이 올라서 주가에서 신규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는 HD 현대 건설기계가 어떤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직접적 연관이라기보다도 오히려 다른 신흥국과의 연결성에 의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HD 현대 건설기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분의 킥은 공통되게 HD 현대건설로 정리를 하고 다분히 조금 단기 테마적인 흐름이다라는 건 감안하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